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한 치과 기자께서 저가 치과 때문에 지금 앞으로 치과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개원하는 병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인터뷰를 요청해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저가라는 게 만연 이게 치과 문제는 아니죠. 비급여 진료과들은 이 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공급 수요가 만나는 점이 비급여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당연히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죠. 따라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가 가격에 그 임플란트가 현재 뭐 37만 원, 뭐 38만 원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가 가격에 대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에 뭐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떤 한두 개 업체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격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가격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현재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가격이 어떨까요? 올라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죠? 전체적인 산업이 이제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줄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인구 곡선에서도 알 수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장성도 그렇고 또 공급이 많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과의 증가보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의사의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제가 3, 4년 전에 아마 뭐 3, 4년 뒤에는 58만 원이 아니라 진짜 38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먼저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갈 거냐? 앞으로 시장은 이제 양분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저가 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가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가를 갈 건지 일반적인 시장을 갈 건지를 선택을 할 건데 과연 그러면 의료는 저가 시장이 많고 저가만 형성될 거냐? 라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산업의 영역이 플랫폼화 되면서 플랫폼이 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사는 플랫폼들이 많이 익숙해요. 보면은 뭐 우리가 쿠팡도 그렇고요, 뭐 옥션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가격 경쟁에 의해서 보다 저렴하게 사는 방식이 많이 익숙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성형외과도 뭐 강남 언니나 우리가 바비톡 같은 경우도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뭔가 가격을 비교해서 보다 좀 저렴한 것을 사는 게 익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병원도 똑같이 이런 상품 구매하듯이 가격만 보고 소비자들이 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시장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고가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원은 과연 얼만큼이나 가격 외에 다른 의료의 질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선택할 거냐에서 저는 어떠한 다른 산업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국민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적어도 그래도 60에서 70%는 가격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결정하는 군을 내가 잡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제가 볼 때 두 가지 방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을 적게 하고 내려놓고 고객들이 오면 그 가격을 해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고객이 오면은 뭐 이거 뭐 뼈이식 막 붙여서 가격을 높게 결국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래 가기 힘들다고 봐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요즘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냥 미끼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얼마나 갈 것이냐. 또 지역사회에서 치과는 지역 중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브랜딩을 만들어낼 거냐는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격적으로 어떤 기업형으로 자본을 두고 보다 다른 방식의 시스템을 놓고 가격을 내려서 마케팅으로 해서 수익을 버는 방식의 기업형 치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시대가 또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낮은데 시스템까지 좋다면은 이거 정말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가격이 낮은데 시스템을 좋게 만들기는 아직까지 의료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 인건비라는 게 있고요. 또 의사들 채용하고 양성하고 만들어내는 의사의 어떤 가치와 철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성공을 한다면 그것도 되게 하나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의 포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아마 아까 말한 저가 시장 30에서 40% 시장을 차지해가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70% 정도의 시장은 일반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소비자가 예전엔 내가 100만 원이라고 임플란트 가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치과에 갔는데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0만 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도 외부에서 38만 원 막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갔는데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38만 원이라고 가격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를 더 내는 거죠? 예, 62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결국 소비자들이 62만 원을 더 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더 덤탱이를 씌웠다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예전과 다른 거는 뭐예요? 소비자는 그 가격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을 받을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떤 미션이라든지 의사로서 철학, 가치, 서비스 이런 모든 것, 그리고 팔로워에서 고객들 CRM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뭐 리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다 밸류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병원의 네이밍도 만들고 우리 병원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게 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다 밸류를 위한 거예요. 이 밸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절대 가격을 만들어내기 어려운데 이제는 치과 소비자들은 치과 가격을 38만 원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일반적인 치과를 하려면은 가격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에 상응하는 밸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100만 원에 상응하는 밸류를 만들어낸다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밸류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은 결국 저가 치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확실한 인지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저가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일반적으로 나갈 거냐? 일반적으로 나갈 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밸류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가치를 줄 거냐? 아니면 진짜 상업적으로 다른 기업형 저가 치과로 해서 어떠한 다른 마켓을 가져갈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밸류를 만들지 않으면서 무조건 저가를 따라가는 경우예요. 예. 그러면은 수익이 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매출은 나오지만 뭐가 없어요? 수익이 없죠. 그러면 경영적 위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를 가격을 낮춰놨는데 그 뒤에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리기가 쉬울까요? 소비자들이 우리 병원을 저가 치과로 인지하고 있어요. 가격 올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원하는 원장님들한테 저가로 나가는 전략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 밸류를 높이는 쉽게 선택한 건 결국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꼼수 저가로 던지고 왔을 때 가격을 붙이는 이런 방식은 다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서 절대로 저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을 하는 치과들이 나와서 추후에 저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점점 인식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질적으로 잘하는 치과를 더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원장님들의 선택이고 경영의 선택이에요. 뭐가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한 것처럼 직시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결정했다면 그 방향에서 내가 꾸준하게 밸류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열심히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처럼 저가 시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조로 작년, 재작년에 개원한 많은 원장님들 저희는 이제 밸류 중심으로 브랜딩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전부 다 더 성장하고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가 치과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쪽 시장에서 가져갈 거는 가져가고 나머지 시장에서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저가의 공략, 마케팅 전략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갈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